이제 파워 스펙트럴 덴서티. 파워 스펙트럴 덴서티로 가면은 몇이야? 파워 스펙트럴 덴서티로 가면은 자, 그러면 신호는 알겠는데요. 신호를 뭐 포리어 트랜스폼하고 포리어 트랜스폼한 거에 제곱을 하면 파워 스펙트럼이고 에너지 스펙트럼인 거는 이제 알겠습니다. 그지? 그런데 노이즈일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 얘기인 거예요. 노이즈는 왜 문제가 되지? 랜덤 베리어블이니까, 그지? 그게 정해진 값이 아니고 non-deterministic 신호잖아.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해야 돼? 에버리징 하는 거야. 에버리징. 오케이? 그러면 에버리징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expectation이라는 그거 숙제 해왔으니까 알죠? 평균값 expectation 그걸로 표현합시다. 그러면 그냥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가 되는 거야. 그게 이제 그거를 여기서 이제 설명하는 거고 이 차트에서. 그래서 support NT is Gaussian white noise. 이제 그러면 뭐가 가우시안이야? 이 하나의 신호 샘플을 봤을 때, 타임을 딱 정했을 때 가우시안 랜덤 베리어블이라는 거고, 그거의 분포가 가우시안 분포로 갖는다 그 얘기잖아. 그런 다음에는 두 개의 포인트를 정했을 때 코릴레이션이 있나요? 얘네 이 두 랜덤 베리어블이 인디펜던트인가요? 그 질문을 답하려고 그러면 두 개를 곱해가지고 봐야 돼. 그래서 이 두 개의 랜덤 베리어블을 곱하는 거지. 그래서 nj 곱하기 nk star, which is a conjugate. 이게 컴플렉스 밸류도 일 때도 있으니까 노이즈가. 그래서 nj 곱하기 nk 곱한 거에 expectation을 구해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nj는 뭐지? nj는 nt라는 신호를 psi j라는 베이시스 벡터랑 곱한 다음에 인테그레이션 한 거잖아. 즉 inner product of nt 곱하기 psi jt 그거죠. 그 다음에 nk는 똑같은 건데 psi kt랑 inner product 한 거가 되겠지. 그거를 뭐 또 표현을 하면 이런 모양이잖아. 그래서 inner product는 0에서 t 사이에 이 적분값을 구하는 거다. 그런 거죠. 그래서 J라는 베이시스 벡터랑 NT랑 곱한 거. 근데 여기 더미 베리어블을 쓴 거예요. T1이라는 거를 써서 곱했어. 그래서 인테그레이션 오버 T1이야. 그다음에 여기는 또 더미 베리어블을 써갖고 T2야. 그래서 타임을 더미 베리어블 T2로 표현한 거지. 오케이? 왜냐면 두 개의 서메이션이 다른 서메이션이니까. 그치? 자, 그렇게 해서 곱해서 이너 프로덕트 한 거야.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 NT 파트만 랜덤이야. 그지? 그거만 랜덤 베리어블이니까. 그러면 익스펙테이션이 거기에만 영향을 미쳐. 나머지한테는 그냥 펑션이야. 디터미니스틱 신호야. 그러니까 익스펙테이션 해봤자 그냥 똑같은 거지.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게 되고, 그러면 얘는 숫자니까. 익스펙테이션 취하고 나면 평균 값이니까 스케일러잖아. 그럼 인테그레이션에서 밖으로 빼낼 수가 있겠지. 그래서 밖으로 빼낸 게 그 숫자고, 쏘리. 아직 안 빼냈다. 아직 안 빼냈어. 쏘리. 여기에 보면, 요게 있어. 그래서, 아직 빼내지 맙시다. 그러면 빼내지 말고, 얘는 그냥 놔두고, 이거를 이제, 봤을 때, 그 둘이 uncorrelated, white noise이기 때문에, 둘 점과의 correlation은 없다. 그래서, 델타 펑션으로 표현이 되고,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 n naught over 2 이거는 노이즈를 실제로 측정을 해가지고 재해서 하는 거예요. 실험을 해서. 그래서 내가 서큐트에 얼마만큼의 와인 노이즈가 존재하는지 측정할 수가 있잖아. 즉 파워를 잴 수가 있잖아. 노이즈 파워를. 그러면 그 노이즈 파워가 베리언스가 되는 거지. 민 값은 0이고.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측정한 게 n naught over 2야. 얘는 그냥 그렇다고 가져가야 되는 부분이야. 와인 노이즈니까. 그러면 n naught over 2가 나한테 주어지는 거야, 엔지니어한테. 이런 환경에서 통신 시스템 디자인을 해주세요. 노이즈가 이렇게 큽니다. 그런 얘기인 거지. 그러면 n naught over 2가 디파인 돼갖고 나한테 주는 거야, 숫자로. 그지? 그럼 뭐, 10 watts per hour. 뭐 이런 식으로 주어진단 말이야. 그러면 요거는 그냥 숫자인 거고, 그럼 얘는 바깥으로 빼도 돼. 근데 요 안에 있는 델타 펑션, 랜덤 베리어블이 uncorrelated 됐을 때 나타나는 거고, 그거는 이제 이 psi 펑션 때문에 그런 거지. 그래서 psi 펑션 j하고 k하고 이제
곱해야 되는 거지. 근데 여기는 한쪽에 컨주게이션을 취했기 때문에 여기는 컨주게이션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두 개를 봤더니 베이시스 셋이니까 그리고 오토노멀하게 디자인을 했으니까 이건 곱하면 뭐가 나와야 돼? 같을 때는 1이고 K하고 J가 다를 때는 0이 나와야 되겠지. 그래서 델타 펑션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n0 over 2 델타 펑션. 그래서 white noise일 때는 이게 베리언스가 됩니다. 혹은 코베리언스가 됩니다. 이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가우시안 랜덤 노이즈를 모델링을 하는 거야. 가우시안 노이즈는 민하고 베리언스만 있으면 되는 거고 벡터일 때는 민과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만 있으면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1차원 노이즈일 때는 가우시안 랜덤 베리어블 우리가 이미 해본 거. 거기에 베리언스가 n0 over 2일 때는 이런 모양이고, 그지? 베리언스에다가 n0 over 2만 여기에다가 n0 over 2만 집어넣으면 이게 나오는 거지.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벡터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제 벡터로 표현을 해야 되는데 코에피션트 랜덤 노이즈의 코에피션트는 랜덤 베리어블이고 그 랜덤 베리어블을 n개를 모아놓은 거야. 그거의 디스트리뷰션을 본 거야. 그러면 얘도 가우시안이어야 돼. 그지? 그러면 2디멘션을 그릴 수가 있어. 3디멘션 이상은 못 그려. 그지? 그러면 평면에서 봤을 때 이쪽이 n1이고 n2야. 그러면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을 표현하세요. 그러면 등고선 혹은 산으로 표현해. 이렇게 올라오는 거지. 이렇게 올라오는 거야. 그래서 등고선으로 이런 모양이 되는 거지. 스트렝스가 어떻게? 이쪽으로도 n0 over 2, 저쪽으로도 n0 over 2, 베리언스가. 민 값은 어디에? 0이에요. 그러면 표현 끝. 이렇게 생긴 산이다. 3차원 이상서부터는 그냥 머릿속에서 생각해야 돼. 그릴 수가 없어. 그지? 그래서 그게 이 모양이다. 그래서 민 값이 0인 경우에는 m이 0이고 그 다음에 베리언스를 표현할 때는 이제 서로 간의 상관관계를 봐야 되는데 상관관계를 볼 때는 매트릭스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매트릭스가 이런 모양이야. 그지? 그래서 얘 디터미넌트는 뭐죠? 이 매트릭스에 다이아고널 매트릭스니까 다이아고널 엘리먼트를 다 곱해버리면 되잖아. 그치? 그러면 뭐 이게 나와요. 1차원일 땐 저거고 2차원일 때는 뭐고 다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 했습니까? 아주 중요한 일을 했잖아. 그지? 쉽게 말해서 신호를 벡터 스페이스에서 디파인 할 수가 있게 되었고, 그지? 그 다음에 노이즈도 벡터 스페이스에서 디파인이 끝났잖아. 그러면 이제 아주 재미있는 것들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지. 그러면 이제 우리 내 노트로 돌아갑시다. 여기로 돌아가서 그러면 뭘 한 거냐? 아주 파워풀한 거를 했다. 엄청나게 혁신적이다. 근데 요즘은 다 디지털 컴퓨터로 통신기도 만들기 때문에 다 디지털 도메인에서 숫자 계산하는 걸로 바뀌었다. 통신 시스템이 전부 다. 그런 겁니다. 그러면은 통신 시스템에서 설계해야 될 거는 샘플링 하는 것밖에 없어. 샘플 하면은 숫자가 나오잖아. 그러면 숫자를 가지고 이제 얘기하는 거야. 전파나 이런 거 갖고 얘기 별로 안 해. 그러면 여기까지 했죠. 그래서 신호를 벡터로 표현한 것이 SM이고, 그죠? 여기 벡터의 하나의 엘리먼트고, n-디멘셔널 벡터지, 여기에서. 그거를, 베이시스 벡터랑 곱한 다음에 다 더하세요. 그게 이제 신호가 되고, 이 신호가 노이즈 채널을 건너가면 노이즈가 보태진 모양이 되고, 그거를 표현하면 RT is equal to ST 플러스 NT가 되는 거고, 요거를 벡터라이즈 하면은 이런 벡터가 채널을 통과하고 나면 노이즈 벡터 n이 더해집니다. 그 얘기야, 이제. 이걸 갖고 플레이를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뭐 미모 통신을 할 때는 이 앞에 신호가 미모 채널을 건너갈 때는 매트릭스랑 곱하고 매트릭스랑 곱해진 신호가 수신되고 거기에 노이즈가 더해집니다. 이런 식으로 바뀌어. 근데 그거는 우리 여기서 안 할 거야. 그거는 나중에 그레주에이트 스쿨에 왔을 때 통신을 전공할 때 하면 돼. 이렇게. 그 다음에 how to choose the basis and the signal set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다 벡터 스페이스에서 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이건 거지.
그러면 뭐 이런 신호를 디자인하면 뭐 이런 모양이 되고, 그건 뭐 보면 되고, 이런 신호일 경우에는 이거의 신호가 디멘션이 마치 4인 걸로 되어 있지만 이 신호 4개를 봤더니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하지 않은 경우에는 나머지 신호를 스케일러 멀티플리케이션하고 즉 리니어 컨비네이션해서 다른 신호를 표현할 수 있으면 제거를 시킬 수 있잖아. 근데 이런 경우에는 제거를 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얘랑 얘기는 리니얼리 인디펜던트인데 얘를 봤더니 얘는 얘 뒤집은 거네. 그러면 얘는 신호가 벡터 디멘션으로 봤을 때는 4차원 벡터인데 근데 이 셋으로 봤을 때는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한 벡터는 3개밖에 없으니까 3차원 벡터 스페이스가 되는 거죠. 3차원 벡터 스페이스에 4개의 신호가 있는 거지. 이 경우에는. 자, 그렇게 해서 할 수가 있고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디자인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 그러면 픽처 뷰로 보면 M이라는 인덱스가 들어오면 메모리 시그널 셋에서 신호 하나 골라가지고 보내고 노이즈가 더해진 게 수신이 되면 디모듈레이션 한 다음에 이게 어떤 인덱스 벡터가 보내진 건지 판단을 하면 되겠지. 그러면 M을 보냈을 때 M 프라임이라는 결정이 나오게 되고 이 결정이 실제로 보내진 인덱스랑 같으면 에러가 없고 다르면 에러라는 거지. 그것만 하면 되는 거고 혹시 질문 있나? 아무 때나 질문 있으면 스탑해. 28분. 오케이. 그리고 이제 모듈레이션, 디모듈레이션 아까 설명한 거고 그러면 자 이제 이 그림을 이제 우리가 그릴 수가 있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드디어 왔습니다. 축하합니다. 자 그러면 이건 뭐지? 여태까지 말했던 거잖아. 여태까지 말했던 건 여기까지지. 그러면 자 이제 여기서부터는 수신기야. 수신기. 자 수신기를 어떻게 설계해야 됩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가장 옵티멀한 방법은 뭐다? 이 RT가 들어왔잖아. RT는 뭐야? 표현을 하자면 sum of all these 신호. 그지? 오토고널 컨트리뷰션의 합이야. 송신된 게. 거기다가 노이즈가 더해졌대. 노이즈는 조금 이따 얘기하고 먼저 송신된 것만 얘기합시다. 그러면 걔는 뭐다? 얘랑 곱해서 다 더한 값이 SMT잖아. 그러면 SMT를 받았어. 노이즈가 없다고 쳐 지금은. 그러면 내가 이제 뭘 해야 돼? 이 벡터를 복원하는 게 목적이잖아. 벡터를 복원하려면 어떻게 돼? 각각의 베이시스 신호랑 이너 프로덕트 하면 되잖아. 그지? 그거를 그림으로 표현한 게 이겁니다. 그래서 이너 프로덕트 할 때는 컨주게이션을 해줘야지. 컴플렉스 밸류일 때도 있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해서 컨주게이션을 해준 거랑 곱한 다음에 인테그레이션 하면 그게 이제 인테그레이션 해서 샘플을 딱 하나 얻어. 인테그레이션 하면 샘플이지. 그지? 숫자 하나잖아. 그거를 R1. 근데 노이즈가 없을 때는 그게 뭐겠어? R1이? 노이즈가 0이라고. 이 숫자가 있죠? 이거. 그지? 요거가 그냥 딱 되는 거야. 그지? 얘가 오토노멀한 벡터, 베이시스 벡터니까. 그리고, 똑같은 이야기가 SM2가 되는 거고, 얘가. 똑같은 얘기로 SMN이 되는 거지. 그럼, 즉, 이런 수신기를 쓰면 이 벡터를 보내면 리시버에서 그 벡터가 그대로 복원이 되는 거지. 자, 그거는 이제 단순한 거고. 이제, 신호가 표현이 됐으니, 이제는 노이즈를 표현해 봅시다. 그래서 노이즈는 NT라는 랜덤 프로세스야. 이거 랜덤 프로세스야. 그지? 랜덤 프로세스는 뭐다? 타임 parameterized random variable이야. 그지? 그게 들어와. 이제 이 순간에는 신호는 없다고 쳐. 즉, 노이즈만 수신해 보는 거야. 그런 다음에 리시버, 라디오에서 어떻게 하겠어? 이너 프로덕트 리시버가 NT 곱하기 베이시스 벡터 한 다음에 인테그레이션 하겠지. 그게 이너 프로덕트잖아. 근데 그게 가우시안이라고 아까 얘기했잖아. 그러면 이 R1은 뭐가 되겠어? 이 실험에서는 N1이 되겠지. 그 N1이 랜덤 베어리어블이잖아. 그러면 랜덤 베어리어블을 에버리지를 취해봤네. 취해봤더니 0이네.
평균값이. 그리고 제곱한 다음에 인테그레이션 해봤더니 파워잖아. 그랬더니 n 오버 2래. 그러면 모델링 끝났잖아. 그지? 그러고 아까 얘기했던 그 오토 코릴레이션 해가지고 익스펙테이션 취해봤을 때 이 노이즈하고 얘랑 인디펜던트 하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저 그림이 되겠지. 모든 디렉션으로 똑같은 세기를 가진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이잖아. 그래서 그러면 이 경우에는 n차원 디스트리뷰션,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이고 코릴레이션이 0이고 그 다음에 파워는 모든 축에서 n 오버 2인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 벡터잖아. 아까 노트에서 그거는 정의했잖아. 그지? 그러면 이제 끝난 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SMT를 보내는 문제가 SM이라는 벡터를 보냈습니다. 그 다음에 N이라는 벡터가 더해졌습니다. R이라는 벡터가 수신이 됐습니다. 근데 R은 뭐다? SM1 더하기 N1. 그게 R1. SM2 더하기 N2. 그게 R2. 그 모양이겠지. 그치? 그러면 이제 벡터로 다 모델링이 됐고, 여기에는 S는 내가 디자인하는 부분이고, N은 측정을 해가지고 노이즈 세기를 알아내는 부분이고, 그거의 디스트리뷰션은 이렇게 생긴 거고, 가우시안이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노이즈는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으로 모델링, 신호는 내가 직접 디자인해서 보내는 거고. 그치? 그러면 신호를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디자인하는 게 좋겠습니까? 그 문제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미텀 보고 난 후부터는 코딩을 할 거야. 그러니까는 코딩 띠어리. 그러니까 신호를 보내는데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서로 간에 신호, 이 SM이라는 포인트 간의 숫자들 간의 상관관계를 줄 거야. 상관관계를 줘서 코드를 걸어서 보내면 노이즈에 강인하게 되고 커패시티에 근접하게 돼. 그 커패시티 오브 채널에. 그래서 코딩을 이제 코딩하는 방법, 그것도 다 수학인데 그거를 우리가 할 거예요. 미텀 보고 난 후에. 그래서 이너 프로덕트 리시버 서클 옵티멈 디시전 룰은 뭐다? 이제는 가우시안인데 가우시안의 그 커넬의 모습이 어떻게 돼 있어? 엑스포넨셜 펑션의 마이너스 유클리디언 디스턴스의 스퀘어 디바이드 바이 2 times the variance 이 모양이었잖아. 그러면 결국엔 중요한 거는 요 엑스포넌트 파트. 그지? R이라는 신호가 수신됐는데 어떤 신호하고 제일 가깝습니까? 를 문제를 푸는 걸로 바뀌는 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 미니멈 디스턴스 룰이라고 그래. 그래서 MAP를 하는 ML이고 이때는 모든 송신된 순호가 equally likely 할 때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maximum likelihood 룰로 디시전을 하는 거지. 어떤 인덱스가 송신됐는지. 그거를 할 때 이 디스트리뷰션에 의해서 그 노이즈 벡터가 작용을 하니까 그러면 R이라는 벡터가 수신됐습니다. 그러면 SM 어떤 인덱스를 가진 벡터가 송신됐습니까? 라고 묻는 거고, 그러면 이 경우에는 m개의 디스턴스를 다 계산을 한 다음에 R-S1 유클리디언 놈, R-S2 유클리디언 놈, 이렇게 해서 m개를 계산한 다음에 어떤 놈으로 인덱싱을 해야 돼? 이 둘 노이즈 수신 신호와 거리가 제일 작은 놈으로 결정을 하면 되겠지. 그 결정은 maximum likelihood decision이 되겠지. 이 probability distribution을 사용했으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그게 optimal decision이라는 거야. 오케이? 알겠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어. 벡터를 길게 해서 보내려는 게 우리의 목적이었잖아. 셰넌 인포메이션 티어리에 의해서. 벡터를 한 포인트만 보내면은 커패시티에 근접 못 한다고 했었잖아. 그럼 벡터를 길게 보내. 그러면 각 그 영역에서 바이너리로 보냈다고 쳐봐. 1이거나 마이너스 1. 얘도 1이거나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서 보냈다고 쳐봐. 근데 길이가 1000이야. 몇 가지 경우가 나와?
2의 천승. 2의 천승은 언제 비교를 해봐. 그지? 그래서 maximum likelihood 룰이 optimal 룰이긴 한데, 그거를 하려고 그러면 exhaustively 다 2의 천승계를 다 해보려고 하면, 못한다가 나오는 거지. 2의 천승이면은 거의, 아니 뭐, 그건 컴퓨터로 계산할 일인데, 알겠지? 얼마나 클지, 그 숫자가. 그래서 안 된다는 거지. 그러면 프랙티컬하는 다른 방식이 없습니까? 그런 질문을 하게 되고 그 질문에 답하는 게 코딩 띠어리야. 어떻게 하면 관계를 잘 주어가지고 이그조스티브 서치를 하지도 않고 답을 찾을 수 있는지. 그 이야기가 이제 코딩 띠어리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거기까지 해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서부터는 이제 다음 주서부터는 이제 신호를 한번 디자인하는 걸로 들어가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신호를 디자인하는 거 하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